은하수 89회 어느 날 펜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렵지만 삼촌 라반과 아들들 이웃이 더욱 두렵습니다. 어떠한 누명을 세워서 억압하고 아내와 자식들과 재물을 빼앗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 족장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이 되던 시대입니다. 야곱은 의기를 느끼고 삼촌을 피하여 고향으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의 형도 두렵지만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삼촌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삼촌 모르게 고향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없는 야곱, 죽음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의 의구를 되었더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온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천사가 한도 뼈를 치는 응답을 받습니다.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원수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았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사하고 더럽고 웅절하다, 사람 차별만 하는 못된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나님을 증오하고 땅을 두드리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배짱도 없는 옹졸한 인생입니다. 편지 쓰는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오가불로 오늘날은 좋은 날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뇌와 고민으로 삶을 살아가던 기근이 20대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세상을 알기도 전에 고통을 먼저 알게 되었고 외로움을 몸에 새기며 한숨으로 살아온 기근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인생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내일 공상, 즉 상상으로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면서 외로움을 달래며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동화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결론은 공상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젊음의 욕망과 꿈을 공상 속에서만 만들고 한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죽은 인생이지만 공상 속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글 쓰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작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멋진 작가가 되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작가가 되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슴에 안게 되었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글쓰기를 시작한 것일까요? 신체 검사 문제로 평택에 갔다가 온 후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글쓰기 고달프고 희망도 없습니다. 글 쓰는 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기초가 없어서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 집어치우고 다른 것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는 인생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삽 한 자루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절망에 빠져 방바닥에 누워서 온종일 한숨을 쉬고 할 때는 세상이 호강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바보짓만 하지? 이런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굳세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 나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글쓰기뿐이다.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사로가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글을 쓰고 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고 또 써보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한 달에 2-3번 슬럼프에 빠지고 했습니다. 온종일 글을 한 자도 쓰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오후에 연습장을 구석에 넣어놓고 에라 이제 글쓰기 그만하자. 내가 왜 할 수도 없는 글을 쓰면서 마음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조금만 더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생각하며 슬픔에 빠지고 했습니다. 어둠이 질 때까지 고민하고 한숨 쉬다가 쓰러져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에 심야에 가족 모르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정없이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밤은 깊어 모두가 고요한 심야에 바람도 잠든 심야에 나는 홀로 눈을 굴리며 말 없는 별을 바라보고 울어야 하나. 누구라도 좋다. 아니 아무 것이라도 좋다. 나의 마음을 스쳐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를 이끌어줄 그 무엇이 있다면 붙잡아 안고 목 놓아 울고 싶다. 하늘의 별은 내 마음 알까? 참으로 너에는 친구도 많으니 외롭지 않겠구나. 나는 내 작은 몸도 둘 곳이 없는데 혼자서 마음을 풀어도 서러운데 너희들은 웃음꽃으로 지치지도 않구나. 나의 못난 몸 누가 알아주랴. 꺾이다 못해 비틀어진 몸 그 누가 이해하랴. 바람마저도 친구 되기 싫다고 훔치고 갈 뿐이구나.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자신이 처량합니다. 가슴은 미어져 수렁 속에 빠집니다. 눈물이 볼을 적십니다. 몸도 마음도 병든 기근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래, 난 아직은 죽지 않았다. 한 눈물을 봐야 한다. 성공은 타인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용기가 생기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 던지고 신세타랑하면서 슬퍼했는데, 고민하며 걱정했는데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대신하여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날은 기계로 농사짓는 현대화 시대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근이는 기계의 농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손과 발로 농사짓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나이 21살에서 22살이 되던 5월 어느 날 찰제밭 근처에 앉아 있는데 어머님이 기근아,
너도 한번 찰겨밥 김내기 해봐라 하고 말합니다. 어머님이 찰겨밥 김내기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김내기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늘 바쁘지만 일손을 돕지 못하여 안타깝고 했는데 어머니 말에 귀가 번쩍합니다. 때로는 동네 어른들이 쟤는 들고 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하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사실이기에 나도 밭에 김이라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이라도 내면 사람들이 달리 볼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김 내기를 하라고 합니다. 반가운에 귀가 뻥 뚫린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앉아서 김 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0회 계속됩니다.